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곤혹을 치른 증권사가 운용사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운용업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에 이어서 알펜루트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자금을 회수키로 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는 운용사가 연이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선언한 거 이거부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어제 운용 중인 개방형 사모펀드 3개를 환매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청구 주기가 돌아온 A트리와 B트리 그리고 공모주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운용 중인 개방형 펀드에서 10% 넘는 자금이 환매가 발생하자 이를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환매를 전체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 펀드 외에도 다수의 펀드에서 투자자들에게 제때 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펜루트 운용은 다음 달 말까지 펀드 26개, 총 1,817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환매를 미루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 중 증권사가 총수익 스와프, 즉 TRS 계약을 통해 제공한 자금은 400억 원대이고 나머지 1,300억 원은 이 고객 투자금입니다. 증권사가 TRS를 통해 제공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유동성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임 사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야기 쉬우시려면 이제 TRS 계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TRS 계약이라는 거는 증권사는 TRS 계약을 통해서 운용사로부터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 운용 규모를 늘릴 수 있고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해 TRS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증권사와 운용사 간 TRS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라임 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 이후 일부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에 나섰고 TRS로 제공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RS를 통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자 운용사는 유동성의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자자도 모르게 수익률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숨겨왔었고 지금은 건전성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예. 일단 공통점은 알펜루트 운용과 라임 운용 모두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면서 개방형으로 상품을 설계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펜루트 운용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발생한 라임 운용의 경우 부실 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보유 자산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차이가 있다. 라임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펜루트 운용은 비상장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프리 IPO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처도 지난해 10월부터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요. 또 라임 운용과 달리 대부분 모자 펀드 구조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돌려막기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건전성을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환매 중단 선언을 했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면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운용사가 비판받을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유동성 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했는데 이게 환매 창구를 열어놓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대부분 운용사는 비상장사 주식이나 메자닌에 투자할 경우에는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상품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형으로 설계하는 게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증권사가 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펀드에는 해당 증권사가 직접 판매한 사모펀드도 있어서 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편입 자산의 부실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펀드까지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를 확산시킨다면 펀드 투자 대상 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책임 소재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운용업계 안에서 추가적인 환매 중단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좀 엿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증권사가 TRS 계약을 해지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용사에서도 환매 중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용사가 3-4곳 정도 더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만 환매 중단이 운용사의 부실이나
펀드의 손실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 자산이 우량하다면 환매를 중단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환매가 중단된 펀드가 부실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TRS 거래 비중이 높은 운용사 가운데 부실 자산에 투자한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